오년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16일 기준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1,487명의 코로나 새 환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95,49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코로나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캐나다 비교적 청정 지역이 아닌가. 확진자 수에 비해서 말이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주의 경우에 지난 일주일 평균은 많습니다. 1,443명입니다. 그 직전주에 1,105명 수준에서 약 30%나 껑충 증가했는데요. 다만 사망자는 15일에 29명에서 1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누적 사망자는 3,371명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60%는 토론토와 필 지역, 그러니까 미사가 브램프턴을 포함한 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토론토가 508명, 필 지역이 392명 기록했네요. 또 욕 지역에서 170명, 헐튼이 46명, 듀람 지역이 45명, 해밀턴 35명 각각 나왔습니다. 워털루 또한 새 환자가 67명이나 나왔습니다. 강력 토론토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주변 도시, 위성 도시 환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온주 전역에 걸쳐서 확진세가 참 무섭습니다. 이 1,487명이라고 하면 1,500명에 육박하는 숫자죠. 하루 확진자 1,500명이면은 글쎄요, 열흘 램짓 12월 초중순이 된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온타리오주 의료 체계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이제 겨울이 되면서 또 독감 환자까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환자들도 많아서 툭 하면 병상이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환자에 독감 환자까지 겹쳐 이 겨울 어떻게 대처할지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까지는 만들지 않겠지만 상당히 차분한 그리고 단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온타리오주가 그것에 기대해 보면서 의료 시스템만 기대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매일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2m 거리 간격 유지하시고 그리고 외출하시면 무조건 20초 이상 비누로 손 빡빡 잘 씻으시는 것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한국으로 우편물을 보내려면 지금부터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네요. 우편공사 스케줄을 잠깐 살펴봤더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행 항공편, 일반 소포, 그러니까 스몰 패킷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소포는 17일, 그리고 보통 속달, 엑스프레스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20일, 그리고 특급 속달, 프라이어리티는 12월 18일 이전에는 붙이셔야, 발송을 해야 성탄 아니면 연말까지 도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소포의 경우에는 아예 연말 전 도착이 힘들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편공사는 그래서 임시 직원을 대폭 채용하고요. 배달 차량을 추가 배치하는 등 연말 우편 대란에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배달 지연 우려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직접 만나서 물건을 전달하지 못하고 우편국이나 택배회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캐나다 내 일반 소포는 12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보내시면 적기에, 그러니까 성탄절 때에 전국 어디에서든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우편공사 웹사이트 www.canadapost.c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anadapost.ca에 들어가시면 일정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말 연시를 앞두고 택배 업체들도 지금부터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의 문의와 의뢰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온라인 택배가 훨씬 많아졌죠. 국내외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토론토 내 한인 택배업체 관계자들은 이 모국의 택배 서비스는 접수 후에 최대한 빨리 비행기로 한국으로 발송을 시켜서 목적지까지 아주 안전하게 배달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배송 속도가 우체국을 택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가격도 30% 최고 50%까지도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도 없잖아 있죠. 영양제 같은 것은 6병까지만 면제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소액 물품 면세를 위해서 분할해서 보내거나 또는 반복해서 보낼 경우에
한국으로 그렇게 해서 보낼 경우에 합산해서 과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은 딱 한 개까지만 승인 없이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론토시의 911 긴급전화 서비스가 이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비롯한 240개 언어를 번역, 통역 지원한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911 전화 상담원은 전화가 연결되면 1분 이내로 이 전화를 건 사람의 언어를 파악하고 해당 언어의 담당 통역사에게 연결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가장 문의가 많은 언어는 역시 인구수 때문에 광동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톱10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인 이민자가 캐나다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한편 토론토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 요원과 의료진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료정보 서비스, 메디컬 인포메이션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작성해서 냉장고라든지 아무튼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정보서는 건강카드, 오입넘버, 주요 사용 언어, 관련 병력, 먹고 있는 약, 특수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보서는 한국어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도 다가오고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러지 않아도 뭔가 잡음이 굉장히 시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얘기인데요. 지난 1월 2일에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장관 아주 시끄럽죠. 이제 그만둘 때가 됐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라주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추미애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려가라고 해줘야 됩니다. 알량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 추 장관이 눈에 사실상 아나무인이 됐습니다. 추 장관의 언행을 보면 헌법 정신도 없고 인권의 수호자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역할이나 책임의식도 없고 내각과 정권의 일원으로서의 균형 감각도 없고 문 대통령의 지속 가능한 직권을 지켜주기 위한 신중함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만 새면 페이스북 추다르크가 뭐냐면 추미애를 지지하는 모임을 추다르크라는 그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감히 추미애 자신을 프랑스의 역을 잔다르크에 비교해서 이 추다르크라는 그런 별명을 달고 있는지 오래됩니다. 하긴 아무튼 이 추다르크라는 페이스북 댓글에 뜨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추 장군님, 검찰개혁 마무리하시고 대통령까지 되시어 사법부도 청소해 주십시오. 이런 정신나간 소리들을 달아놓고 있는데 이 말을 진짜로 알아듣나 봅니다. 더 정신없는 사람이죠. 아나무인이 점점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들 정신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신적인 브레이크가 없거나 자기 성찰이 굉장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주변을 해치는 일들을 가끔 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잘하죠. 그뿐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데다가 행사하는 권한이 워낙 커서 모시는 대통령을 망치고 정권과 나라마저 들어먹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든 폭정의 위험으로부터 추미애를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를 해임해서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은 가슴 아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굉장히 막역지간이신가 본데요. 당장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추미애 씨한테 영혼의 안정을 찾아주는 길도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집으로 가라고 조언하십시오. 근데 뭐 어쩌면 직무 중에 취득한 비밀을 어떤 사람들처럼 무기로 쓰면서 안 나가겠다고 버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더라도 추미애는 더더욱 내보내야 됩니다. 임기 말에 치명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보내셔야 합니다. 사실 추미애 이 사람 개인적인 당사자 개인만 놓고 보면 참 측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주호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짐 원내대표는 사람 보고 광인 전략을 쓰느냐, 미친 척하고 정말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쏘아붙인 셈인데, 추 장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의 존재 이유는 검찰 개혁, 검찰 통찰인데 그 요체는 시민의 인권 보호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휴대폰 이건데, 이 추미애 씨가 휴대전화를 자유롭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통째로 빼앗겼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내용 털리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그런 세상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말하기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비밀번호 해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자. 이건 한마디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파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개혁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 끝이, 그 결과가 인권 파괴 작업이라고 하니 이것으로서 추미애 장관은 완전히 자기의 갈 길을 잃었습니다. 친정권 단체인 민변과 참여연대조차도 이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게 된다.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할 정도입니다. 추미애 씨를 이해해 줄 만한 구석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추 장관님들 처음부터 인권을 파괴하는 검찰개혁에 나서려고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검찰개혁에 숭고한 소명의식 같은 것이 있었겠다 믿어줘도 어쩔 수 없이 싹튼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개혁의 숭고함을 뿌리째 뒤흔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소명을 앞세우고 미움은 감췄어야 합니다. 감정이 소명을 집어삼키는 순간에 개혁의 목표가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인권 파괴 법안을 구상하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보고 있으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측은지심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의와 지속을 위해서 문 대통령은 슬픔을 안고 추미애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글쎄요, 당사자께서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치인 추미애는 성취가 컸습니다. 반면에 장관 추미애는 실망투성입니다. 사기꾼의 말만 믿고 멀쩡한 검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해도 검사를 감방의 범죄자보다도 더한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본인과 자식이 연루된 군복무 비리 혐의 수사가 측근인 서울 동부지검장에 의해서 혐의 없음 이렇게 엉뚱한 결론 난 것에 대해선 셀프 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고검장이 이 문제를 거참 이상하다, 수상하게 여겨서 재수사를 할지 여부를 곧 결정한다고 하는데 행여 추 장관이 주어진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이용해서 이마저도, 즉 서울 고검장에게까지도 압력을 가해서 그런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을 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서울 고검장에게 압력을 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까지도 나온다면 지금까지 추워왔던 이 선무당의 사람 잡는 구판, 이게 떡시루까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건불 10년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얘기인데, 정권 책임자는 제쳐놓고라도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추미애 씨,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자리가 글쎄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10년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1년이나 갈 수 있을지, 몇 개월 내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이 어떨지 자신은 정말 상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게 권력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을 텐데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무슨 노래로 또 오늘 마무리를 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김정호라는 가수 아시죠? 참 요절한 가수인데 하얀 나비라는 곡 불렀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부르면서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얀 나비.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진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꽃잎은 시들어요. 10일도 못 가요. 때가 되면 내려올 자리. 한여름밤 꿈인 것을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이것 꼭 기억하세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못 알아들으실까봐 해석까지 해드릴게요. 권불 10년, 10년간은 권력 없고요. 화무 11홍, 열을 붉은 꽃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일하십시오. 추미애 씨.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